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자녀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에 대한 글입니다. 어,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잖아요. 네, 그럼요. 그 마음이 정말 크죠. 근데 때로는 그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좀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마음을 넘어서는 어떤 성숙한 부모의 자세, 특히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딜레마죠. 사랑해서 하는 건데 아이는 왜 이걸 다르게 받아들일까? 네, 바로 그거죠. 또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좀 단단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걸 아들러 관점에서 관계에서의 용기라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에서 제가 딱 처음 보고 좀 인상 깊었던 게 부모가 아이한테 꼭 사랑받아야 한다. 이 생각 자체가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아, 착각될 수 있다? 네. 아이 기분 맞춰주고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오히려 건강한 거리감이 좀 깨질 수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관계의 용기라는 건 상대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네, 그게 바로 첫 번째 핵심인데요. 아이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는 용기예요. 인정에 대한 기대요. 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그냥 마냥 자기 비위 맞춰주는 그런 편한 사람이길 보다는요, 가끔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아, 저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는 거죠. 아, 신뢰. 그렇죠. 뭐 잔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아이가 부모를 잠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밑바탕에 깔린 사랑이나 걱정을 아이가 느낄 수 있다면 결국에는 그 진심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신뢰가 중요하네요. 근데 아이가 막 화내고 삐치고 그럴 때요. 솔직히 부모 마음도 막 속상하고 흔들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속상하죠. 근데 자료에서는 부모가 그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더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두 번째 핵심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정확해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감정 분리요. 네. 아이가 보이는 감정 있잖아요. 뭐 분노라든지 실망 같은 거. 그건 그냥 그 아이의 것이지 그게 부모인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막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중요해요. 아, 아이가 감정적으로 막 폭풍을 쳐도 부모가 자기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면 아이는 오히려 그걸 보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은 아이의 것, 내 존재와는 별개다. 와, 이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진짜 어렵겠는데요? 어렵죠. 연습이 필요하죠. 이런 심리적 독립이 결국 건강한 관계의 바탕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핵심은 뭐였죠? 세 번째는요, 그 완벽한 부모라는 역할에 너무 갇히지 말자는 거예요. 뭐랄까, 진짜 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죠. 아, 완벽주의를 좀 데려놓는 거군요. 그렇죠. 실수하면 솔직하게 미안하다 말하고 또 지치면 아빠도 엄마도 좀 지쳤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다시 또 힘내서 중심 잡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이런 진솔한 모습이 아이한테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현실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의 건강한 삶 자체가 최고의 교육인 셈이에요. 맞아요. 완벽한 척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 지켜보는 거, 이것도 참 어렵잖아요. 막 대신해주고 싶고. 아, 그럼요. 마음 아프죠. 근데 자료에서는 그 짐을 대신 지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번째 핵심인가요? 자녀의 성장통을 통과하게 허락하기. 맞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좀 다스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진짜 지지라는 거죠.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네, 아들러도 비슷한 말을 했죠.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그 짐을 지고 일어설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야 아이가 자율성이나 책임감을 배우게 되니까요. 스스로 일어설 힘을 믿어주는 거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절당해도 괜찮은 부모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 아이가 방문 쾅 닫고 들어가도 상처받지 않는 단단함이라니. 이건 정말 거의 뭐 성인의 경지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 단단함이 정말 중요해요. 아이가 일시적으로 뭐 거부하거나 좀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부모인 나의 존재 자체를 흔들 순 없다는 그런 내적인 확신 같은 거죠. 아, 뭐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아이가 잠시 등을 돌려도 나는 기다려줄 수 있다는 믿음. 네.
바로 이 태도가 아이한테 진짜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가 뭔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이런 안정적인 모습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는 거고요. 듣고 보니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결국은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의 다른 표현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때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도 말해야 하고 아이의 그런 감정적인 반응들을 견뎌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정말 용기 있는 부모가 되는 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그런 불편함이나 미움까지도 감수하는 용기를 포함하는 거죠.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 생각해 보시면서 청취자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금 당장의 인정이나 좋은 부모라는 평가에 대한 욕구를 조금만 덜어낸다면 어떨까? 네, 좋은 질문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독립성이나 좀 더 장기적인 신뢰관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아이에게 나를 좋아해주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 신뢰하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